자, 우선요, 지금 이 카타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최대 LNG 시설, 이게 파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5년 정도 걸린다, 복구하는데, 자,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불가항력을 선언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 방금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LNG 생산이 예정된 생산량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이 공급 물량을 맞추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을 못 맞추니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예고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하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종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 없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좀 대면 접촉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중재 국가를 통해서 서로가 메시지를 지금 교환하는 단계는 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 도하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교환을 한 걸 보면은 제가 이미 여러분께도 이란과 미국이 각각 한 6개 정도씩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이요. 이제 이란 측에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 측에서 또 요구하는 내용을 또 미국이 받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이란 측에 얘기한 것 중에 말하자면 이제 핵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라, 이제 포기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 넘겨라는데 요런 내용 그동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제재를 해제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핵 문제로 인해서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지금 북한과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풀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체제를 보장해 달라 이거거든요.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전환, 즉 신성 체제를 갖다가 순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친미 정부로 바꾸는 것과 최종적인 전쟁 목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구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란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5개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뻥튀기다. 이게 확인이 되는 내용이라 대부분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란의 라자리니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폭사를 당했어요. 라자리니 후임이 결정이 됐는데 라자리니 후임도 굉장한 초강경파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란이 말이죠. 그렇게 쉽게 미국의 이 종전 요구에 그렇게 홀랑홀랑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지금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줄을 서야지 줄을 서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경고장을 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말이죠. 이란 전쟁 관련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 같으면 한 1시간 정도 쭉 해서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새벽 1시 42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그 댓글도 올려주시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이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한 거,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말이죠. 이 공격을 받았어요. 이란에서 이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카타르가 최대 LNG 이 시설에다가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난 19일 날 공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도 이 카타르 에너지의 사드 알카비 CEO가 그 당시 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공격으로 인해서 카타르의 LNG 수출 능력의 17%가 마비가 됐다. 예, 17%가 마비가 됐다. 자, 그래서 이걸 복구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제 시설에 14개 LNG 생산 라인 중에 2개가 직접 피해를 입으면서 줄어드는 LNG 생산량은 연간 1280만 톤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습 직후에 그 당시에
한국, 중국, 이태리, 벨기에로 수출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 요거를 갖다가 최대한도 5년 정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우려가 이제 최종적으로 좀 현실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선언했지만은 그건 더 짧은 기간이었고 이제는 실제 차질이 지속되는 기간만큼 적용하겠다. 자, 그런 게 이제 복구할 때까지는 완전하게 자기네가 이제 불가항력 선언하는 것을 갖다가 기정사실로 이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요,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연간 900만에서 1000만 톤의 LNG를요, 카타르에서 들여옵니다. 자, 그래서 카타르하고 우리가 장기 계약한 물량은 연간 610만 톤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LNG 공급망 타미널을 통해서 카타르 의존도가 20% 미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번 불가항력 선언으로 5년치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면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 있어서의 가스 요금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LNG만 영향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부산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LNG 이게 도입이 이제 줄어들면 콘덴세이트 이게 24%나 줄게 되고 LPG도 13% 줄게 되고요. 헬륨도 14%나 연쇄적으로 부산물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석유화학과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인도 식당에서 쓰이는 LPG부터 헬륨을 사용하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까지 폭넓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란이 또 이걸로 이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복구 노력조차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요, 지금 카타르 측에서도 먼저 적대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협상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관련 동향. 예. 자, 이 협상 관련 동향은요, 이 외신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지금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 통신, 예, 이런 데서 지금 이 관련 협상 동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상은 누구하고 하고 있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누가 하고 있냐면 이란 외교부 장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면 접촉이 아니고요. 중재 국가를 통한 메시지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15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보고 있다. 핵은 포기하기로 됐다. 뭐 이렇게 뻥튀게 하는 내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이란은 말이죠. 일시적인 휴전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완전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달라.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란이 완전한 비핵화가 있은 다음에야 지금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한 비핵화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핵 협상이 최근에도 3번이나 걸쳐서 했지만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4, 5일간에 이게 합의를 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저도 어렵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을 보면 제가 일찍이 예측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대화는 초기 단계에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예,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가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최고위급 인사는 누구냐면 이란 외교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은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요, 이 아라그치가 외교부 장관 이름인데요. 중동 출산은 위트커프입니다. 이 위트커프한테 이란은 일시적인 주제에 관심이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을 원한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도 풀어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현재 이란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막아갖고 자금줄을 끊는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센트 장관이 최근에 이란산 지금 국제 공해상에, 그러니까 이 공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석유, 가스 이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겠다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입장이 말이죠. 지금 예상보다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로이터는요, 3명의 이란 측 관계자를 인용해서 향후 군사행동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공식적인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강한 입장을 지금 이란이 견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요구를 갖다가 미국이 무작정 들어줄 수 있느냐? 들어줄 수만은 없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이란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수년 동안 요구하고 있고, 경제 제재 해제는 그 이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트럼프가 합의를 이루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조건은 어느 것도 결승선에 가깝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난해한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동 쪽 국가들도요, 지금 이 전쟁 상황을 갖다가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날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 파키스탄 외교 장관들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란전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가졌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란 측 협상 상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측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채널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요, 5일간 공격 중지라고 하는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격적으로 지금 공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튀르키예하고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미국하고 이란이 빨리 대면 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아라그치 이제 외교 장관하고 중동 특사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사위 쿠슈너까지 한 테이블에 빨리 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하고 만나는 일정도 일부 중재국가에서는 제안했는데 어느 것도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이란, 라니자니죠. 예, 죄송합니다. 라니자니 최고 국가안보회 사무총장 후임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성 출신의 강경파 인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지금 이란의 메우르 반관영통신에서 요거를 보도하고 있는데, 지금 후임 전 안보수장은요,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르드입니다. 72살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졸가르드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라니자니가 말이죠. 지난 16일 날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신임 사무총장은 졸가르드는요, 혁명수비대 준장 출신이고 강명파라고 합니다. 97년에서 2005년도에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을 지났고요. 이슬람주의를 추종하는 자경단 성격의 민간 조직인 안사르 헤즈볼라를 실제 설립한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요, 이란의 주요 헌법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최고지도자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조정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정의 사무총장은 말이죠,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최고지도자의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란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강경파 인사를 내세우면서 결사항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모지다와 하메네이도 초강경파.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도 아버지 세제의 군 출신 원로. 이렇게 지금 초강경파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스타바는 혁명 수비대 사령관 출신의 초강경 인사인 모센 레자이를 군사 고문으로 임명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강경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란이. 이것만 보더라도 종전 협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란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교전국 외에는 열려있다. 전면 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것도 말이죠. 중국 외교장관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요것도 결국 이제 국제 여론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전국 이외에는 열겠다. 이 얘기는요, 중국이나 인도한테 열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또 일본, 또 유럽 이런 나라들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란 외교부 장관이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교전 중인 국가 외의 모든 국가에 열려 있고 이란은 전면적 휴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선박은 안전하게 통과했을 수 있지만 현재 교전 중인 국가들은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란은 단순한 일시적 휴전이 아니라 전면적 정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각직이 취하는 조치가 충돌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세 완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요, 이란 국민이 더욱 단결해서 외부의 침략 행위에 맞서고 국가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 촉진과 전쟁 중단을 위해서 계속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모든 분쟁 현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노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기본 원칙으로 돼 있죠. 중국에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 대화에 나설 편이 낫다. 이것이 이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표본적 바람에도 부응한다. 각측이 모든 평화의 기회와 창구를 포착해서 가능한 빨리 평화적 협상 절차를 가동하기를 바라고, 중국은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타국의 주권 침해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화해와 종전을 권고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뭐지, 중국은요, 처음서부터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칼럼인데요. 자, 제목이 이란 전쟁의 학습 효과로 돼 있어요. 북핵도 외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은 대만 점령한 후에 한미일의 대응을 지금 대만 점령 후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를 갖다가 시나리오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국방에서는 원리주의가 없다. 기회주의가 자선이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요 칼럼 내용을요, 제가 이제, 그대로 다 한번 인용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밤중이니까 이 핵심 메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번 전쟁이 우리 한국에 두는 전략적 교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볼 때 북핵, 대만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 외교 전략 문제를 보다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동맹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할 길이 없다. 이 주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요, 외교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란 전쟁은 외교 협상으로는 핵 보유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은 자기들은 핵을 보유하면서 중간급 국가의 핵 개발은 무력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핵 기득권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확산 체제의 엄중성을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북한 핵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미국도 묵인하고 있고 이란 핵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좀 북핵과 이란 핵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북핵도 외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대응책이 뭐냐?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아시아에서의 호르무즈가 어디냐? 대만해협이라는 거죠. 대만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공급을 교란시킨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동아시아의 호르무즈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저도 또 이 많은 전문가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완전한 내해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한국, 일본, 미국은 에너지와 교육 목줄을 중국에 잡히게 되는 거다. 즉 이번 이란 전쟁은 중국에게 먼날 대만 측과 서방 대응을 예습하게 하는 전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부 개입으로는 민주화가 불가능하다. 이란 공습을 통해서 국민 봉기로 신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식 쪽집게 전략은 실패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트럼프식 쪽집게 전략이냐? 모사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 국민은 외부 공격 속에서 오히려 정부에 결집하고 있고, 민주화는 외부가 아니라 자국민의 힘과 희생을 통해서만 성취된다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신정체제 이 붕괴로 안 이어지냐면, 공습이 워낙 세게 이루어지니까 괜히 집회로 나갔다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시민들이 집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무섭게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 봉기로 인해서 지금 신정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모사드 정보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란 국민은 외부 공격 속에서 오히려 정부에 결집하고 있고, 민주화는 외부가 아니라 자국민의 힘과 희생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교 국방 정책은 원리보다는 기회주의가 차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전쟁 이후에 남을 유가 상승, 경제 충격을 고려해서 한국이 실리적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보다는 현실적 생존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접근, 즉 기회주의가 차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에 맹목적으로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은 미국이 한국의 태도를 오래 기억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신중한 균형 외교를 주문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대중 칼럼은요, 이란 전쟁을 북핵, 대만, 한국 외교의 거울로 분석하고 한국 이상적 원칙보다는 냉철한 생존 전략과 실리적 현실주의를 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면 말이죠, 요 김대중 칼럼을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결론 부분만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현실 인식이다. 우리로서는 세계 최강의 나라를 곁에 두고 있는 것보다 안전한 길은 없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가 핵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한국의 좌파 정부가 핵 문제에 의지가 없고 미국의 핵 확산을 더욱 경계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에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핵 도돌이표에 봉착할 것이다.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서 한반도 문제는 더욱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더 핵에 집착하고 우리는 손발이 묶인 채 한미 관계는 시험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지금 이제 칼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금 이 뭡니까? 이번 이제 이 한국이 얻게 되는 교훈을 보면은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맨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훈이랄까? 이거는 뭐냐? 이란의 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 공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가 때리지 않았으면 이란은 2주 이내에 핵무기를 갖췄을 것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더는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제조할 수 없다면서 핵시설 파괴를 공언했지만은 이란 쪽의 확인은 없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런 이 핵 보유 문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핵 보유 문제는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그 국가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를 강대국들이 외교적 협상으로 어르고 달래서 주저앉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전쟁이란 방식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란 사태에서 본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변의 선의와 약속만 믿고 난공불락의 북핵 앞에 떨고 서 있어야 하나? 그것이 문제다. 예. 둘째는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세계 원유 공급이 차단의 문제인데 트럼프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짧은 시간에 폭탄을 쏟아붓고 지도자들을 대구하면 이란이 항복할 것으로 본 모양인데, 하지만 이란의 저항은 끈질겼고 세계 경제의 목줄이나 다름없던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세계 원유 시장에 예기치 않은 폭탄을 던졌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호르무즈 사태에서 대만과 남중국해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거기가 바로 동아시아의 호르무즈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해협을 내외로 만들 때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세계, 특히 아시아 나라들의 에너지 목줄을 쥐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 그때 미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트럼프는 이란이 항복하면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무너지고 이란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에서 피 한 방울 없이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뤄낸 쪽집게 전략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트럼프는 이란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우리가 이란 폭격을 끝내고 나면 이란 정권은 이란 국민들 몫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지금 이란 민주화 세력의 목소리나 반정부 세력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외신 보도는 이란 국민이 지금 외부의 공습에 쑥대밭이 돼가는 나라와 국민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외부의 공격 앞에 반정부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나라의 문제는 자국민의 힘과 노력과 예지로 풀어나가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국토의 초토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야기된 세계 유가 혼란의 상처는 상당 기간 남을 것이다. 한국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기회주의적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살펴야 한다. 트럼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처지에 호응하는 것이다. 외교 국방에서는 원리주의가 없다. 기회주의가 차선이다. 예. 그리고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동맹국들의 태도는 오래 기억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기회주의가 이제 자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기회주의는 바로 뭐냐? 예, 동맹국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한미 동맹의 이 중요성과 그리고 이제 그 효능성을 믿고 동맹에 철저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본 방송은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고맙습니다.